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에휴.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숨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이더리움 투자자들에게 한숨을 안겨주고 있는 이더리움. 이더리움에게 희망은 있는 걸까?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의 현재 상황, 그리고 기대되는 업그레이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 냉정하게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더리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이더리움은 어떤 프로젝트일까? 2015년에 출시된 블록체인입니다. 창시자는 비탈릭 부테린. 이외에 여러 공동 창시자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비탈릭 혼자서 전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에 여러 많은 앱들이 얹어져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앱들을 D앱이라고 합니다. 탈중앙화된 앱.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의 대표고요. 모든 개발과 프로젝트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코인 중 시총 2위를 자랑하는 대형 프로젝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확장성 문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D앱을 만들고 디파이를 진행하고 NFT를 만들고 자산을 토큰화하는 등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문제는 손님이 많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장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 문제는 없는데, 시장이 뜨거울 때 너도 나도 NFT를 만들고 디파이를 실행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떡상을 하면서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더리움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이더리움의 확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초당 트랜잭션을 15개에서 30개까지 처리합니다. 피날리티라고 하는 최종성, 트랜잭션이 마무리되는 시간은 12분에서 13분 정도가 되고요. 수수료는 현재 0.02달러가 됩니다. 4월 9일 기준이고요. 그런데 이 정도면 저렴하죠. 한 30원 가까이 되면 이 정도면 부담이 없는데, 문제는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수수료가 100달러 이상, 2021년에는 1000달러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NFT를 하나 사는데 100만 원을 넘게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너무 문제죠. 손님 많아지면 이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커피 한 잔 먹고 수수료를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내야 한다면 이거 미래가 너무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이드 체인, 레이어 2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이란 이더리움이 너무 바쁘면 옆에서 대신 처리한 다음 결과값만 가져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폴리곤이 있고요. 레이어 2는 이더리움에 가져오기도 전에 다른 데서 먼저 처리를 한 다음 결과값만 넘겨주는 이런 모델을 레이어 2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아비트럼, 옵티미즘,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레이어 2가 존재합니다. 이런 대안으로 이더리움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확장성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사이드 체인, 레이어 2를 통해서 얼마든지 빠르고 값싸게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이더리움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안은 이더리움 자체의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이더리움을 도와주는 친구들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나서서 이더리움을 도와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과감하게 이더리움 자체의 기능을 향상하고 확장하는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이더리움 2.0은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여 네트워크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거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계획된 단계별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비콘 체인, 2020년 12월 1일에 출시했고요. 지분 증명 방식을 도입한 별도의 체인입니다. 2020년부터 따로 만들어서 개발을 진행해 왔다. 2단계 머지, 2022년 9월 15일에 완료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메인넷과 아까 말씀드린 비콘 체인을 합병하는 업그레이드입니다. 합병 후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에너지 소비는 약 99.95%가 감소했고요. 지분에 맞춰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분 증명으로 합의 알고리즘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트랜잭션 처리, 수수료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확장성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게 아닙니다. 자, 이제는 3단계 업그레이드 서지. 서지는 쏜다, 서지한다, 올라간다. 날짜가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행되지 않은 기다리고 있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바로 확장성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업그레이드. 핵심 내용으로는 샤딩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작은 조각,
샤드라는 그런 조각으로 나누어서 병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샤딩을 통한 업그레이드가 왜 중요하냐면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자체의 확장성이 올라간 게 아니고 다른 도와주는 친구들이 다 알아서 미리 처리한 다음 결과값만 넘겨주게 되니까 이더리움이 받아 적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샤딩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구현한다. 이게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줬던 그런 업그레이드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에 약간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란 이 샤딩은 좀 나중에 하지. 더 급한 게 많으니까. 이렇게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3단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 전에 그 서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 전에 다른 업그레이드를 먼저 선택합니다. 아직까지의 업그레이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업그레이드 2023년 4월 12일에 완료가 되었고요. 이 업그레이드는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출금할 수 있는 출금을 활성화하는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이때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이 락업 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불안감이 있었는데 막상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니까 아무 일 없이 이더리움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다. 그 다음 덴쿤 업그레이드 2024년 3월 13일에 완료가 되었는데요. 데이터 블롭을 도입. 블롭이란 커다란 데이터 덩어리.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커다란 덩어리에다가 여러 정보를 넣어서 레이어2가 이더리움에게 넘겨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롤업의 트랜잭션 비용을 약 10배에서 100배 감소를 시켰습니다. 100배까지 감소를 시켰다. 그동안 트랜잭션 비용이 너무 높았는데 이걸 낮췄다.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비용 감소는 레이어2의 비용 감소입니다. 레이어2의 확장성이 올라갔고요. 효율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어1, 이더리움 메인넷의 TPS, 초당 처리 개수, 그리고 수수료 구조는 그대로. 자, 이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경쟁력을 올려주게 됩니다. 수수료가 100배 감소를 한다니까 너무나 좋은 거죠. 솔라나보다도 가격이 낮다. 이런 비교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어2를 사용할 경우에만 그래도 레이어2를 사용하든 레이어3를 사용하든 사이드 체인을 사용하든 경쟁력만 있다면 싼 가격의 트랜잭션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거고 이더리움에게는 매우 좋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성공적인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바로 다가오고 있는 팩트라 업그레이드.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2025년 5월 7일에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그레이드 내용으로는 향상된 확장성, 블록 처리 용량을 증가시킵니다. 레이어2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업그레이드죠. 스테이킹 개선, 이더리움 스테이킹 한도가 32개인데 이걸 2048개까지 올립니다. 이더리움을 100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진행하려고 하면 서버를 3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도가 32개이기 때문에 32개를 스테이킹하나 100개를 스테이킹하나 보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드를 3개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한도를 이렇게 올려서 노드 하나만 해도 된다. 고래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업그레이드일 수 있겠죠. 노드를 하나만 돌려도 되니까. 그리고 스마트 어카운트, 트랜잭션을 일괄 처리하고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고 패스키를 만들어서 인증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또 지갑 기능을 향상하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탑재해서 손쉽게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스비니, 수압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카드 결제하듯 코인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업그레이드는 코인의 상용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부분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원래는 20개가 넘는 EIP, 이더리움 기능 향상 프로포즐이 있었는데 이걸 다 만들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9개 정도만 팩트라 이번 업그레이드에 적용을 시키고 나머지는 푸사카 업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2026년에 진행되게 됩니다. 비중으로 보면 이게 더 큰 업그레이드예요. 팩트라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사카가 더 중요하다. 블록 생성 관련, 데이터 어베일리빌리티 이런 본질적인 기능을 향상하는 업그레이드는 푸사카에서 2026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 진행될 팩트라 업그레이드의 기대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처리 능력 향상, 수수료 절감, 보안 강화, 스테이킹 활성화, 사용자 경험 개선. 자, 이번 업그레이드는 기존의 시스템을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상용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일 수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듯 본질적인 확장성 개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레이어 2 중심 기능적인 향상입니다. 쉬운 사용, 상용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자체에 경쟁력을 키워주는 그런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업그레이드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더리움의 자체 병렬 처리, 아까 말씀드린 샤딩, 그 병렬 처리는 어디로?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것까지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상대적 퇴보가 아닐까라는 진단을 한번 내려보는데요. 남들은 다 발전하고 있는데 초당 뭐 몇만 개, 몇십만 개 트랜잭션을 처리하겠다. 그런 설계를 내놓고 실제로 그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지금 레이어 2 그냥 도와주는 그런 개발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도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의 미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나눠봅니다. 서지, 롤업 중심 스케일링으로 10만 TPS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딩은 축소되고 데이터 블록 확장 및 GK 롤업 최적화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레이어 2 모델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버지, 검증자 요구사항 완화, 노드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입니다. 더 퍼지, 오래된 데이터를 정리하고 네트워크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더 스플러지, 남은 기술적 개선, 그리고 시스템의 최적화를 이루는 그러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들이 모두 완성되기까지는 대략 3, 4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우리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니다. 이더리움 가격, 실망 그 자체다. 이더리움 투자자라면 모두가 동감하시죠. 비트코인 중심 사이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더리움이 전혀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지 않나. 솔라나 같은 후발 주자에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격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더리움 가격 구체적으로 차트에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이 $1,632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5년 4월 14일 오후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장기 추세를 하방으로 뚫고 하락만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하락만을 하고 있는 이더리움. 여기 2018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00 정도. 여기까지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의 상황이 처참하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너무 과하게 떨어진 게 아닌가.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이더리움이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더리움이 무슨 잡코인도 아니고 사기가 발각됐다든지 아니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다운됐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타 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한번 그어보면 정확하게 0.786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튕겨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구간이 강력 저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000. 그리고 2021년 고점인 $4,800 정도. 전 고는 매우 강한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1,600대인데 $4,000, $4,800를 얘기하다니 너무 과한 망상인가요? 지금부터 3배를 올라야 돼요. 뭐 지금 당장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찐 상승장이 온다면 이더리움이 충분히 이런 저항들을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이더리움은 모든 알트코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동반 상승해야만 한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입니다. 여기 2022년 9월 정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만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거의 반등 없이 하락만을 하고 있는 이더리움. 이 정도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찐 상승장이 오면 이더리움이 훨씬 더 비트코인보다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2021년 초입니다. 이번에도 코인 시장의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더리움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재 너무 과하게 저평가가 된 게 아닌가. 회복 랠리는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더리움의 대박 호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비트코인 그리고 모든 코인들이 2022년 말에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2023년 초에 반등을 하죠. 너무 과하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반등을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이 추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SEC 새로운 위원장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더리움 스테이킹 추가도 승인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이더리움에게는 큰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기관들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관들에게는 첫 번째 선택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느리든 수수료가 높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10,000원 보낼 때는 수수료가 $100 그러면 으아 절망적이지만 10억, 100억을 보낼 때는 수수료가 뭐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시장 장악력을 직접 한번 확인해 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모든 코인 프로젝트의 TVL입니다. TVL은 토탈 밸류 락드, 디파이에 예치되어 있는 총 자산의 규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의 51.44%가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2등이 솔라나 7.6%, 비트코인이 5.75%, 그 다음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트론, 베이스, 베라 체인, 아비트럼, 아발란체, 수이, 그리고 다른 체인들입니다. 자, 이 TVL의 규모,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토큰화된 미국 국채입니다. 자산의 토큰화 RWA죠. 이 RWA를 이끌고 가고 있는 체인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41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가 이더리움 우에서 토큰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스텔라 솔라나 순입니다. 자, 역시 이더리움이 압도적이죠. 자,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을 드렸지만 함께 확인하신 것처럼 모든 프로젝트의 표준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디파이도 RWA도 이더리움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마 이더리움이 알트 시즌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비탈릭이 자꾸 헛발질하는 바람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리더십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개발은 비탈릭이 맡고 다른 좀 유능한 세상 물정 밝은 그런 사람이 좀 이 이더리움을 끌고 간다면 이더리움 가격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의 현 상황 그리고 다가오는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격을 보고 있자면 처참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더리움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더리움의 시간은 온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 자, 이더리움 투자자들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결국에는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더리움 가자!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